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완전히 날씨도 이제 가을 쪽으로 훅 들어가는 그런 상황 쪽에서 오늘의 파워시황,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긴팔 입고 다녀야 되는 시기가 왔네요. 어느덧 그렇게 가을은 저희한테 쑥 들어오나 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볼 텐데, 또 보다 보니까 장기 연휴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3일 남았네요. 예, 그 안쪽에서 결정을 어떻게 되나. 이거를 가져갈까? 아니면 좀 줄이고 갈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현금만 가져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시점에서. 근데 그 막판에 시장이 어떻게 변한다고 해서 내 심리가 그대로 똑같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시장이 주르륵 조정받는다. 이거 끝나고 나게 되면 이거 시장이 좀 많이 빠질 것 같은데? 그래서 주식을 확 정리한다든가. 막 쭉 올라가다 보니까, 끝나면 훨씬 더 좋아지겠네. 그냥 풀로 신용 매수 빡! 해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대응은 아시죠? 별론 거요.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어떤 시장의 마지막까지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의 관심사들 일단은 잘 챙겨가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증시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추세 잘 돌렸고 위쪽으로 또 턴합니다. 하지만 직전 고점대 갈수록 약간 또 고민은 생기는 거죠. 항상 미국 시장이 직전 고점대 돌파할 때 보게 되면 한번 고점 한번 나왔고 거기서 이제 돌파할 때 살짝 돌아가다가 거기서 고점에서 변동성이 좀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으로 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가다가 저고점대가 22,800 그러니까 우리 23,000 예, 돌파한다란 쪽으로 무게를 실으면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뭔가 자신있게 팡 튀고 가는 것보다 살짝 들어갔다가 또 한두 번 롤링 타고 그 다음에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보여줬던 것처럼 추세 안쪽에서는 강한 모습들이 이어졌다. 여기가 초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는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다우지수도 뭐 거의 우상향 저점대 계속 돌파하고 있죠. 그런 모습들이고 S&P 500도 뭐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들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쪽들인데 아직까지 그런 건 있습니다. S&P 500에서 모두 다 좋으냐? 그 주식이 그렇지가 않죠. 지수와 함께 구성되는 항목들이 모두가 좋아서 시장이 빵 간다는 쪽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이쪽에서 거의 한 22개에서 40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을 주도하는 건 이게 다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AI 관련된 쪽, ICT 쪽이 제일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쏠림이 가장 큰 편이죠. 그렇구나. 그리고 또 여기서 S&P 500 기업 외에 나머지 501개부터 나머지 2000개, 그러니까 501개부터 1000개, 또 1000개부터 2000개 이것도 또 모습들이 달라요. 모습들이. 그래서 러셀 2000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게 지금 요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금 나오는 지수보다는 변동성이 좀 크고 그런 현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구조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추세는 괜찮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나왔던 얘기들을 한번 또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미국 시장에서 매크로 지표 한번 볼까요? 예, 매크로 지표를 보게 되면 오늘은 다시 달러와 금리가 하락적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98대 다시 못 넘어가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4.2는 너무 심했지 라고 하다 보니까 1%대 약세 흐름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매크로 지표가 좀 안정이 되는 모습들이 확인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단은 살짝 꺾였다는 쪽들은 나쁘지 않은데 요거는 또 이제 예고를 하고 있죠. 예, 셧다운과 관련된 쪽에서 일단 지켜볼게. 예, 어차피 오늘까지 합의는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미국이 양당이 부채 한도 관련된 쪽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행이 되면서 보통 셧다운 돼서 하루에서 5일 정도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일 넘어가서 열흘 정도까지 나온다. 시장에 영향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또 언급이 나오냐면 이럴 때마다 많이 쳐다보는 게 혹시 신용평가사들이 뭐 어떤 언급을 하나 이런 것들 많이 쳐다보거든요. 야, 미국이 그렇게 부채 꽉 찬 나라에서 부채 한도 관련된 쪽에서 계속 양당 간에 협의를 못한다. 야, 니네 좀 혼나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또 우려스러운 목소리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 시장이 한번 강하게 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5에서 10일 정도까지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저희가 또 막상 그 안에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또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당하고 그걸 가지고 또 시장에서 위축된 모습으로 또 시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출렁거려서 밀렸다는 거는 기회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기회인데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봐서 뉘앙스는 이제 앞으로 하루 이틀 더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길 좀 더 봐야 되겠다 하는 쪽들이고, 근데 거기서 걱정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일단 환율은 원하는 또 1,400원대까지 들어옵니다. 이제 한미 관세 협상 쪽에서 어느 정도 결과 나오는 걸 좀 지켜보겠다는 쪽들로 그래도 우려는 좀 덜었다는 쪽으로 반응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통화 수업과 관련된 쪽들을 어떻게 나올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더리움,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쫙 다시 올라갑니다. 기회였죠, 최근에. 기회란 관점들을 조금 어필을 했었지만, 근데 한 조정받은 거에 비하면 아직 강아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지권 들어온다 그러면 가상화폐 쪽은 기회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대응하셨고요. 그리고 또 유가는 또 3.9% 급락합니다. 11월 달에 증산 얘기 나오네요. 오페크 플러스 빼고 오페크 쪽에서 증산으로 이어가겠다. 눈치 보다가 유가만 올라온다 그러면 바로 증산으로 팍 돌아서는, 그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기 게임에서 일단 유가는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금 강하고요. 금은 여전히 강하고 은 0.9%, 구리 2.8%. 네, 지금은 투자의 시대입니다. 원자재도 계속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원자재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제대로 잘 모르는 진실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야 한국 증시가 좋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한국 증시가 부정적이다, 이런 단편적인 얘기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원자재 가격들은 제일 중요한 게 약간 우상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반영되는 인플레이션을 안고 있으면서 우상향으로 가기 시작해야 가장 좋은 변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적정적으로 어떤 상품에 대한 가치들을 끌어올리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는 인플레이션이요. 그래야 어느 자산 가치에 대해서 영향을 같이 끼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어지는데, 그러면 피해 상승이 나오면 그걸 또 똑같이 Q까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같이 클 수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P만 가지고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갔다 떨어진다, 그거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주 단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P와 Q가 좋아지는 구간까지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까지 해석하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저 철강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철강주 좋을 거네. 저희가 정제 마진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석유화학도 좋을 거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대로 그냥 여기서 쭉 올라간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나 당장 좀 빠질 때까지 기다릴래. Q가 안 살아납니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Q까지 살아나면서 PQ가 동반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해석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저희는 뭐가 올라간다,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또 유가 올라간다고 정유주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유가가 올라갔을 때 그에 따라서 그 정제 마진과 함께 좋아지는데 거기서 Q가 같이 붙어줘야 본격적인 턴이 나오는데, 또 요즘 보니까 정유주 올라간다고 또 정유주 좋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오늘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것도 유가가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 하락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말고 P와 Q가 동반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을 찾는 게 저희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지요? 어제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엔비디아 강했고 로봇 관련된 기술 쪽으로 강했다고 좀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이슈는 지수는 강보합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나스닥이 좀 강했다 하는 쪽들인데 필반 역시나 강세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셧다운 우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셧다운 우려가 있지만 여야 의회 지도부를 만날 것이다 라는 쪽들. 근데 민주당은 아주 극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어질까, 만나서도 할 얘기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정부는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또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쪽에서 얼만큼 시간이 걸리느냐, 이게 핵심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이게 가장 중요한 단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기술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계속 강하다 보니까 낙관론이 상당히 크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쪽들이고, 야, 이 단어가 여기 나올 줄 몰랐어요. 감마 스퀴즈라고 해서 감마. 그러니까 즉 이게 어떤 변화냐면, 일단 콜옵션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콜옵션이 누적되면 시장이 강한 모습들로 가는 쪽에 무게를 두겠죠. 그럼 기초자산들과 괴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도 같이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기초자산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 가격이 변하는 이제 델타 말고 요걸 감마라고 하거든요. 감마, 베타, 세타, 요 세타는 또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좀 어려운 용어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다들 시장 참여자들이 한쪽으로 보고 있다. 낙관론이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들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못하는 게, 시장이 계속 가다 보니까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나다 보면 그쪽으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상황 쪽에서 누가 자신 있게 풋옵션 아니면 또 선물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노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현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반대쪽으로 가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모멘텀이 뭐냐, 그걸 보고 이제 콜 쪽으로만 가장 무게가 실렸던 게 좀 변화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게 조정의 빌미가 될 거고요. 그런 시장의 모멘텀이 뭐냐, 근데 그걸 다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준이다. 이번 같이 뭐 셧다운에 대한 흐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그렇게 크게 또 영향을 안 끼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과에 따라서도 보려고 하겠죠. 그런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연준 위원 발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으니까요. 예, 그런 쪽으로, 그런 쪽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CT 펀드라든가 이런 쪽의 동향들 움직이는 것, 이것도 빅스랑 연결돼 있죠. 이런 쪽들, 그리고 또 한쪽 방향으로 갔을 때 반대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일까, 이것도 계속 고민을 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이제 실적 관련된 쪽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실적 쪽도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분기 보고서 이거에 대해서 없애겠다라고 하는 아주 요상한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 투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실적에 관련된 잣대다. 아니면 이렇게 되면은 분기 보고서 없어진다 그러면 반기 가지고 오히려 상반기, 하반기 때 그때 나오는 실적 가지고 더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런 건 아닌가? 왜 자꾸 투명성을 없애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지, 예, 조금 우려스러운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당장 뭐 시장이 변화가 나오진 않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어떤 모멘텀들이 시장에 어떻게 또 반영이 되면서 움직일까, 이것들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4%대 올라옵니다. 계속 DRAM 낸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어제 JP모건에서 HDD 관련된 쇼티지에 대한 리포트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우려 섞인, 그러니까 HDD 쇼티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가격에 대한 상승을 얘기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선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2026년 하반기까지는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2027년까지는 또 벌써 내후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참 시장도 빠르긴 한데, 그만큼 그 사이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이어졌다라는 쪽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큰 시각의 변화가 나왔다는 것들 이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들 요런 건 약했습니다. 인텔 2.8% 하락했고, TSMC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으로 공장 이전해서 공장 돌리고 있는데, 지금 벌써 짧은 기간, 올해부터 돌렸을 거예요. 아마 올해 봄인가 여름 때부터 돌렸을 거예요. 1조 7천억. 예, 벌써 이렇게 손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미국에서 공장을 이전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관세 맞는 게 나을 것이냐, 딱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때 차라리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미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만 견디려고 그냥 관세를 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렇게 큰 폭의 손해를 보고 거기서도 그냥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될 것이냐, 이거 좀
앞으로의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거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니까 지금 브로드컴은 약간 좀 약했지만 램 리서치 그리고 또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ASML 반도체 장비 기업들 상당히 강하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또 메모리 업체 대표주자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런 쪽들 거의 AI 기반의 수혜를 볼 것이다. 이거 모건 스탠리에서도 또 바뀌기 시작하네요. 사과나 좀 하시지. 네. 따뜻한 겨울이요? 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 메모리 업체들 강하다. 한쪽에서 좀 시장에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쪽들도 눈길이 갑니다. 숏 스토리지 업체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국내에 관련된, 그래서 어제 하장 디지텍 이런 것들 주가가 딱 강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사화정이 왜 안 가요? 네, 이런 쪽에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일단 안 빠집니다.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고 고점에서 그런 가운데 2차전지 쪽의 종목들은 조금 좀 부진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아마존도 여기 AI 쪽과 연결될 수 있는 흐름들이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강한 모습들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아마 메타가 변화가 좀 들어와야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 지금 메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개인적으로는 해볼 만한 빅테크주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메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좀 지지권 들어와 있죠. 거기다가 그 알파벳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볼까요? 알파벳도 지금 구글 눌림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실적 부분과 함께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을 감고 잘 지지하고 있죠. 이런 쪽에서 구글과 알파벳이 변화가 들어와야 빅테크 쪽은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한쪽에서 두 회사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반대로 하게 되면 매수 가능한 쪽이죠. 근데 매수 타점이라고는 보긴 하는데, 이게 그런데 반대로 며칠 전에 저점 때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는 한 240달러가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 비중 줄이거나 다음을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트레이딩 할 만한 자리는 들어왔다 라는 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봐야 될 거, 잠깐만요. 이거는 무슨 얘기가 나오네요. 트럼프 네타냐후 백악관서 공동의견, 가자지구 평화무상 실행 합의, 72시간 내 인질 귀환 전쟁 종식 합의를 했는데, 왠지 못 믿었죠? 지금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해놓고 가자지구가 아니라 지금은 후티 반군 이쪽에서 때리잡을 준비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을 또 내부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거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거긴 또 그럴 것 같아서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건 뭐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그런 쪽이고, 그 밖에 중국 기업들은 요즘 또 강했네요. 어제 보니까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클라우딩 컴퓨터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3년간 매출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이런 쪽들은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지금 다 한쪽 중국 기업들은 한쪽인 것 같아요. 한쪽으로 좀 가면 우르르, 또 가게 되면 쫙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좀 그렇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양자 컴퓨팅 부정적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이보다 차익매물이죠. 그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트럼프가 칸나비디올의 의료적 잠재력, 이게 아마 그거죠. 그 대마초를 추출해서 뭐 나오는 그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강조하는 게시물을 올리자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 때문에 틸로이 브랜드 60% 올라가고 오로로 캐나비스 28%. 이거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또 대마초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규제 완화다. 패스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쪽들은. 그래서 그냥 그랬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슈 한 번이면 저렇게 강한데요. 뭐 그런 쪽이고, 요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블랙락이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2.4억 달러 규모로 매수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 CEO가 2030년까지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자기 업황과 관련된 쪽에서는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코인베이스 입장으로는 이게 잘 돼야, 가상화폐가 잘 돼야 나한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막 지르는 거죠. 앞으로 5년 안에 100만 달러. 그러면 지금 10만 달러대 중반대에서
11만 달러, 12만 달러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던 게 10배 간다, 5년 사이에. 물론 가능해요.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어떤 변화가 작용을 하고 거기서 금의 흐름들이, 그러니까 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금의 흐름들이 앞으로의 뭐 어떤 통화를 대체하는 수단들을 좀 보여주는 그 첫 번째 바로미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나온다. 이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가상화폐 쪽들은 과거보다 많이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밀릴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가상화폐, 금, 은, 제가 요즘은 은 많이 말씀드리죠. 금보다도 은하고 동 이쪽을 저는 조금 더 무게를 실으면서 계속 또 야금야금 대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일 좋은 전략은 열심히 하루 매매해서 수익이 얼만큼 났다. 그거 가지고 오늘은 은을 얼만큼 살까, 오늘 금을 얼만큼 살까 조금 사고 또 그 다음날 갔는데 열심히 단타 치는데 안 돼요. 손해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끝, 이때 장사 끝. 내일 또 했는데 여기서 수익 났다. 가서 이렇게 누적으로 계속 우상이 돼야 거기에 또 그쪽 가서 돈을 벌어주겠죠.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다라고 보면서 그냥 꿈의 내용들이죠.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 쪽이고, 나머지 쪽들, 이 관련된 쪽들, 비트코인 관련된 쪽,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다 강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 쪽인데요. 제약 쪽은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뭐 완전히 강하지는 않은데 이건 뭐예요? 그 무슨 피부병 치료제 임상시험 쪽에서 임상 데이터 실패하다 보니까 문레이크. 이건 이름은 이쁘네요. 이런 것도 막 급락하고 뭐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분위기는 강보합권 다 유지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페이팔이 또 강했네요. 그래서 파트너십 이어지다 보니까 3.5%대 강했었고, 나머지는 뭐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요즘 방산 쪽 로키드 마틴 강보합권, 그리고 그 정도입니다. 그런 쪽에서 금융주는 그렇게 요즘 큰 부각을 받지 못한다 한쪽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관련해서 뉴스 한번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정부가 지금 다음 밸류업 뭐하니 한쪽에서 시장에서 그냥 내년까지 가지 않나 한쪽인데, 아직까지는 뭐 자사주 소각 그리고 더 센 상법 이런 쪽으로 추진을 더 강화시키겠다 한쪽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변화를 보고 정기국회의 처리,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올 연내입니다. 연내 안에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살살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되게 의견 수렴하고 좀 바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유예기간 1년은 있겠지만 아마 기업들과 이제 좀 약간 좀 소통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더 센 상법에 대한 추진은 이어간다 라는 쪽에서 시장 분위기는 이런 것도 확인될 때마다 또 저희가 금융 또 지주사 이런 쪽들은 연결을 시키겠죠. 근데 어제 금융 쪽들에서 미래에셋증권 이게 강했던 거는 솔직히 뭐 증권주가 강했다기보다 네이버의 관계, 네이버 지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협력하느라고 지분 스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좀 부각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나투자증권 두나무 지분이 있다 이런 거 갖고 움직였기 때문에 증권 쪽의 변화랑과는 솔직히 좀 역할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어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일단 TSMC의 맞불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아주 이제 과거의 삼성답게 이제 돌아가나 싶긴 합니다. 이제 약간 싸움꾼이죠. 싸움꾼을 어디서 먼저 나왔냐면 디램 쪽에서 치킨 게임 할 때, 그거 한 1년 동안에 삼성과 하이닉스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고요. 그런 쪽에서 상대방 그때 일본 업체들이 있었죠. 그거와 경쟁하면서 계속 끌어내려서 가격 끌어내려서 너 죽을 때까지 그런 쪽으로 갔던 기억을 보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가격을 33% 인하합니다. TSMC는 매년 30% 우리 이번에 건 이거 2나노 들어가는데 이거 한 50%까지 올릴래 막 엄포도 놓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관련된 너무 이쪽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곤해 있어요. 그런 쪽에서 삼성이 2나노 우리 이제 수율 좀 잡아가고 있는데 가격 인하 그러면 오픈 기념 우리 세일 새로운 맛을 개발한 2나노급의 새 국밥이 탄생했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TSMC 거만 보고 있던 걸 거기다 가격을 드디어 3,000원 인하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바로 주문 주세요 29,900원 이러면서
30% 할인하면 더 싸겠죠? 예, 그런 쪽으로 나오면서 변화가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또 시장의 관심들이 높아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런 것처럼 지난번에 최근에 IBM 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 고객으로 또 되느냐. 요거 나올 때마다 삼성의 파운드리 관심들, 기대감들은 쫙쫙쫙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단 보면서 아직은 네, 메모리 업황 나쁘지 않을 때 요게 푸시가 나오면서 막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거 한번 봐야 되겠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런 거.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산실에 대한 의미가 많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전산실 화재. 이게 그러면 한 곳의 데이터와 관리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인프라를 클라우드 기술로 바꿔야 된다. 한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게 그래야 한쪽이 아니라 클라우드가 모든 것 저장되는 게 위쪽에 서버에 저장됐다가 필요하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단계.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쪽으로 가속화되려면은 보안이 또 제일 중요하겠죠. 그냥 전산실을 운영하면서 거기 서버 놓고 거기서 모든 걸 관리하는 예전 방식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되면은 클라우드 앞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거기 투자가 좀 강화될 수 있을 때 정부 투자와 함께 역할, 보안 이쪽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쪽에서 더 앞으로 챙겨야 될 게 아닐까라고 하게 되면 요거 아직까지 전산실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언제 얘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캐파를 계속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클라우드 늘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변화는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제 아날로그 무시했다가 아날로그가 또 부각받는 모습들 그러니까 요즘엔 다 모바일 신분증 쓰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신분증 어딨더라? 라고 내 운전면허증 뭐 이런 거 찾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좀 그렇죠. 게다가 지금 막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연휴 앞두고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신분증이 없는데 예, 여권 뭐 재발급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 쪽에서 조금 그렇게 바뀌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클라우드 기술은 앞으로 좀 많이 부각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이번 어제 나왔던 내용들로 보게 되면 일단 네이버 강하게 움직이는데 일단은 예, 제가 네이버를 너무 부정적으로 봤나라는 것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이버를 보는 입장 쪽에서 다 좋은데 이제 좀 약간 과열로 들어가는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예, 왜냐면 시장에서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예, 정해진 게 뭐 합병 비율을 정해진 거 없는데 시장에서 먼저 알아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합병 법인의 가치를 4, 50조. 지금 네이버가 40조인데 야 가야 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런 거 나올 때 혹시나 합병 비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그렇게 안 나와서 좀 조정 좀 나온다 그러면 바로 차익률 나오거든요. 그런 때가 오히려 노리는 게 낫지. 막 올라가는 데서 따라간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뭐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변할 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요. 그건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따라갈 것인가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쫙쫙 갈까요? 네. 그냥 30원대 바로 돌파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차라리 조정이 먼저일 것 같기 때문에 그거를 좀 대비하고 보자는 게 맞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25만원대 중반대 26만원대 또 잘못하게 되면 눌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오히려 흐름 보고 그 다음에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안 좋은 얘기 나온다 그러면 또 횡보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쫓아가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거기다 저는 좀 더 한숨 돌리고 가는 게 더 강하지 않을까 더 멀리 가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고 거기서 나온 변화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원래 네이버는 이때 외국인들의 매도 의견이 나왔어요. 특히 AI 쪽에서 보여준 거 없다. 그래서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 이번에 두나무 같이 가지고 이렇게 빵 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또 뭐가 나왔냐면 외국인들 공매도가 네, 좀 많이 나왔었죠. 그거를 다 그냥 말아 올리는 숏 스퀴즈도 좀 있습니다. 스퀴즈보다 숏 커버링 예, 이런 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움직이는 것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여기서 쫓아가는 거 여전히 예, 민방꿀 그러면서 막 30만원 간다고 할지 몰라도 여기서는 예, 차라리 다른 쪽을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예, 대응하는 게 좋지 올라간다고 마음면 따라서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대응은 천천히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려있다 보면 빨리 올라가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좋아서 전문가가 네이버 예측도 못하고 예, 저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 안 하면 안 사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혹시나 관심 있는데 대간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좀 눌렸을 때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결제 클라우드 이런 쪽들은 네, 다시 관심이 높아지는 거고, 클라우드 쪽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정도 해결하고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과 관련된 얘기들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수혜가 받는 게 뭘까? NHN, 뭐 KINX 발음도 안 돼요. KINX 뭐 이런 것들 분위기는 이제 탈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그러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들도 좀 같이 증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변화 또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유리기판 쪽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테슬라, 애플이 유리기판 제조사를 접촉했다라는 작은 소식만 갖고 움직였는데, 결론은 이게 그래도 반도체 한 축으로서 움직이는 거죠. 반도체 소부장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써 당장은 아닐 것 같다라고 했더니, 자네 그렇게 생각하든가 그러면서 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말 라인 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JNTC가 단순하게 저는 이 회사가 유리기판 쪽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에 좀 규모 한 200억대 투자했고, 거기다가 원래 유리 가공매 전문이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약간 폴더블 쪽 이쪽으로 나가는 요 기조가 초방막 유리 이쪽으로 나가는 거, 이거는 플러스 알파 지금 신규 사업들이고요. 여기서 더 무게를 싣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커버 글라스죠? 이쪽에 대해서 더 무게를 싣고 나중에 폴더블을 대비하는 전략들이 더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JNTC를 바라보는 거고, 예전부터 사람들이 뭐 필로옵틱스가 가장 탑픽이다 얘기했을 때 저는 JNTC를 더 눈여겨봤습니다. 그때부터도. 예. 그거랑, 왜냐면 유리만 벌써 한 20년, 이제 30년 이상 취급했던 쪽이기 때문에 예전에 잘하는 거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 이걸 더 좋아하는 모습들이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쫓아가면 안 됩니다. 조금 누릴 때 들어가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예, 여러분들 혹시나 수급 관련된 종목들 한번 좀 사모펀드까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빠졌네요. 사모펀드 동향인데 이것도 안 하고 올라갔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 그냥 다 올라갔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오늘 시장은 일단 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 보시게 되면 지금 당장 저항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돌파한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 2450, 60점에서 조금 목에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권은 잘 지지했어요. 이 자리.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일단은 박스권 쪽으로 무게를 두고 시작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게 돌파하느냐. 이거 만약에 돌파가 제대로 못 된다 그러면 다시 이 안쪽에서 주춤하게 마감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휴 전에.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렇게 뭐 분위기 나쁘지 않다 하는 쪽으로 보고 체크하면서 섹터에 대한 쪽에 무게를 실어가면서 계속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보면서, 일단은 아직 이틀이 남았습니다. 연휴 전까지. 또 분위기 보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으니까 열심히 매매는 가능하다 이런 시장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 오늘도 화이팅! 예, 좋아요도 꾹! 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7시 반 또 파워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